그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라 많이 지루하실 텐데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전 나이 먹으신 양반이 뭔 AI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사실은 뭐 AI 지금 챗봇 나오셨지만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ARS가 도입이 됐어요. 그때 사실은 저도 좀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AI 로봇까지 진화가 됐는데, 사실은 그 하여튼 이 소매업이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건 물론 소매업에서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멍거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알리바바를 샀다가 팔았는데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알리바바가 소매업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매업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소매업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매출 증대와 코스트 세이빙,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확실하게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은 사실은 AI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객 그리고 우리 소매 업체의 관점에서 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연애 편지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보시면 찍닥찍닥 종이 뜯어가지고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연애 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좀 발달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카드죠. 카드를 써가지고 구입해서 초콜릿과 함께 마음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제 세대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40대부터는 아마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좋은 연애 편지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빙에게 물어봐. 그래서 상대방의 프로파일을 얘기하면 자세한 연애 편지를 써줍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죠? 드디어 데이팅 어드바이스 AI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확하게 이제 여기 핵심 뭐냐면요, 아까 뭐 은행 업무에 AI 챗봇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물어보고 대답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오고 가면서 정말 대화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사귀고 있는 분들이, 파트너들이 갑자기 매너가 좋아졌다, 그러면 분명히 AI 데이팅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컨텍스트에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계를 선물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판매라는 것이 대짜고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상황을 만드는 컨텍스트 안에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에 보면 오늘 생일 누구 선물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이라는 카카오에서 큰 회사가 기프트 갖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AI의 그 활용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컨텍스트를 잘 알아내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저보다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엄청 빨라졌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갖고 있냐면, 2018년도에 전 세계 가장 큰 소매 전시회에 갔어요. 소매 전시회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 3D 스캐닝해서 내 이 바디를 스캐닝해서, 앞으로는 옷을 한번 트라이 할 때는 갈 필요 없다. 당신 바디만 보여주면
다 이렇게 어울리는 옷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웬만한 옷은 나한테 잘 안 맞겠지만, 자,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저 스캐너 앞에서 뱅뱅 돌았어요. 제가 돌았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서 있더니만 스캐너가 돼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요새 뭐가 나왔냐면 사진 2장을 찍죠. 앞에 1장, 옆에 1장, 2장 갖고 3D 스캐너 바디 쉐입을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냥 정면 사진 하나로 3D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빠르다. 이거 제가 사실 마케팅 교수인데 요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볼 것도 많고 돌아다닐 때도 많고. 반면에 우리 기독교학과 교수님들 보세요. 교과서가 2000년 됐어요. 하나예요. 근데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중요한 거는 엄청난 빠른 스피드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연애 편지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뭘까? 학교에서는 떠오르는 기술,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기업들도 거기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는 글 잘 쓰는,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읽기, 쓰기. 그 다음에는 타이핑하는 거 배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가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배우게 되고, 드디어 연애 편지 찾기 시작하면 이제 저도 글 써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기로. 그 다음에는 웹 서칭하는 거.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다면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겠죠? 하는 것이 이슈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이게 분명히 AI가 확 매년 활용도 높아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전문가가 만들고 전문가가 활용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만들고 보통 사람들이 활용하는 단계, 3번째 보통 사람들이 만들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계다. 봤더니 지금 한 2단계, 2번째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예요? 한 20년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 15년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될 판국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얘기, 아주 책 잘 보니까 엄청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좀 고급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돈이 서브스크립션 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없어요. 우리 반값 등록금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다 좋은데 막상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기용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결과는 뭐냐? 이게 어느 화가이신데요. 동네에 있었던 구멍가게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진 게 너무 아쉽다. 그죠? 아쉽다. 뭐가 아쉬울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가지 베네핏을 AI가 주지 않습니까? 특히 혹시 여기 수색대 갔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밤새 내내 졸려 죽겠는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쳐다만 봐야 되고 얼마나 지루해. 그리고 겨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을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서 이런 조그만 가게들,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무슨 복잡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AI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인 점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인 점포는 한 3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숭실대학교도 무인 점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프트케이트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 양심에 맡겨서 물건 주셔서 스캔해가지고 스스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인 점포를 할 줄은 사실 꿈에는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AI를 동원한 복잡한 기술도 활용돼서 무인 점포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 그래서 조그만 가게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요. 대형마트 원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단순 업무들은 대체가 돼서 이제 구멍가게들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전부 다 섭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해서 한 분야씩 한 분야씩 배우고 난 뒤에 AI 전문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AI 일꾼 100만 명 양성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으로 생각할 때는 잠깐 100만 명 양성하려면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이 복잡해서 AI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소매업에서 AI가 왜 필요한가라는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약간 좀 다른, 아까 얘기했던 매출 확대냐, 코스트 세이브냐 이런 측면보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하나는 확실한 고객 확보를 한다. 모든 접점에서 개인화되고 관련성 높은 방법으로 고객에 접근한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뭐 차차 설명하겠지만 고객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현재 뭘 원하는가, 타임 스페시픽, 인디비주얼 스페시픽, 로케이션 스페시픽,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뭔지 그걸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전 정보를 갖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더 잘 준비시킨다. 이것이 AI를 활용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흥분할 만한 경험을 창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 쿠팡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특히 뭐 여러분 알리바바에서 신발을 고른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저는 못 고르겠어요. 한 30번 들춰보다가 고를 수가 없어요. 결국 한마디로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은행 우리 가셨나? 은행 가서도 여러분 챗봇이랑 얘기를 해보는데, 근데 농담 아니라 제가 뭐 AR 시스템을 처음에 그 SK텔레콤에다 설치할 때 컨설팅을 했지만, 이 챗봇을 통해서 문제 해결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할 정도면 아주 복잡한 일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챗봇 정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재미가 없어. 뭐 중간에 끊어. 여보세요 하면 뭐 보이는 ARS, 나도 모르게 끊겨. 자, 그렇지만 이 AI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소매업 세팅에서는 바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소리가 안 켜지나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 sure i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all on America's Got Talent. You look like an angel, Look like an angel, walk like an angel, walk like an angel. talk like an angel, but I got wise. You're the devil in disguise. Devil in disguise. 자, 요거가 2022년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먹은 팀입니다. 팀의 창작물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I를 활용해 가지고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은 푸드 트랜스포메이션 안 했어요. 그다음에 보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 밑에 보면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신 분이 이것도 잘못 골랐지. 어쨌든 저한테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AI의, 최근에 AI의 핵심은 완벽성이에요. 비슷한 건 옛날에 다 있었어. 그런데 요새는 진짜 완벽하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AI랑 이런 점에서 소매업과 무슨 관계가 있지?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기타를 추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마련하고 또 기타를 판매에 나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같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온라인 쪽에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런 흥분될 만한 경험을 창조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소매업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쿠팡, 신세계, 이마트 매우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둘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어도 알리바바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리바바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톡과 같이 그런 메신저를 하다가 물건을 사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판매처와 연결되도록 하고, 또 판매처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걸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뭐 디지털 펜싱이라는 단어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겁나는 건 뭐냐? 이 친구들이 한국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고객 데이터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연계돼서 특정 고객들을 나쁜 얘기를 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까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산재된 데이터부터 통찰력을 발견했다. 이건 너무 많이 했을 거고요. 유연한 로지스틱스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뭐 네트워크 구성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순전히 잘 아실 건데, 제가 실제로 경험할 때 AI 활용은 어디가 될 거냐? 예상하지 못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만회해서 정상 궤도로 만드는가, 어떻게 바이패스하는가, 여기에 AI가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 소매업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에 쓰이는 AI의 어떤 시장을 봅니다. 이건 순전히 소매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뭘 이제 구매하니까 투자되겠죠? 그 규모를 보면요, 2024년 9.7조 하던 것이 2027년에는 39.1조, 한 40조 정도의 시장으로 커집니다. 뭐 이건 별로 뭐 크지 않은 시장이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빨리 해서 매년 3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업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테일에서 소매점에 활용되는 AI의 어떤 종류를 좀 따지자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옴니채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있는 옴니채널, 그다음에 브릭 앤 모터도 AI가 활용될 수 있고요. 퓨어 플레이 온라인 리테일러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솔루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챗봇이라든지 커스터머 비헤이버 트래킹,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프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 레코멘데이션 엔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비주얼 서치, 뭐 이런 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AI 갖고 장사를 하시려면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지 매니지 서비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머스 로봇 해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는데, 로위라는 회사 아시죠? 로위라는 게 그 이케아 비슷하게, 이케아보다 아마 아이템이 한 10배 정도는 더 많습니다. 규모도 더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데서 로봇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로봇이 안내를 하죠. 이런 겁니다. Hi, I'm looking for some paint. Need to find something? Lobot can show you, and in multiple languages. Lobot also helps our team by constantly monitoring inventory.
giving us daily feedback about what is in stock in the store. All of this allows our staff to focus on what they do best. 뭐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AI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월그린 같은 데는 이제 프로덕트 옵티마이제이션 뭐 혹은 마켓 포캐스팅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요새 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냐면 그냥 한번 해봐요. 이론도 없이 그냥 해봐요. 그렇게 놓고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막 해서 수많은 한마디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벤츄얼리 AI가 동원돼서 옵티마이즈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아까 이제 프로덕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어떤 뭐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이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는 게 소비자가 찾는데 혼돈 없이 정확히 찾아낼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컬러, 유네임, 뭐 프로덕트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이제는 주먹구구시를 하거나 뭐 인투이션,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라라는 건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었죠? 지금 있나? 어쨌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Hi. 그래서 버추얼 아티스트 그래가지고요, 휴대전화 갖고 자기 얼굴 찍어가지고 자기 컬러에, 피부 컬러에 맞는, 톤에 맞는 그런 화장품을 골라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명칭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업이라는 회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저한테는 최고의 AI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게 중고 물품을 팝니다. 얼마를 다루냐면 30만 개의 브랜드에서 온 1억 개의 아이템을 다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가격 나와 있죠? 가격 어떻게 붙이죠? 사람이 1억 개를 매번 붙이나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할까요? 특히 중고는 A급, B급, 뭐 S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모조리 AI가 담당해서 분류도 하고 가격도 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작업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인폼에서는 매치도 시켜줘요. 위, 아래, 신발, 가방까지 매치시켜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이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재미삼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회사고, 과거에는 AI 없이는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테크놀로지, 뭐 이미지 레코니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 파인더라는 것들이죠. 이것도 아마 자, 이 회사, 요거보다 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퀴즈라고 그럽니다. 오시면요, 자기
한 20개 되는 퀴즈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퀴즈가 어떤 컬러를 좋아하세요? 하고 디테일하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그 퀴즈는 그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퀴즈를 통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구를 추천하게 되죠. 그런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갖고 있죠. 그것도 AI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티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뜨고 있는 회사죠. 엄청 뜨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Let's talk about the future of e-commerce. Experience fashion online in 3D. We deliver cutting-edg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at captures 3D products and avatars on mobile devices within minutes. The results are remarkably detailed and accurate. Pick2Fit, our AR engine, increases customer loyalty and decreases product return rates. Pick2Fit makes online shopping so fun, engaging, and precise that shoppers spend more time interacting with retailers and brands. 자, 시간 관계상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등장하고 요새는 이제 그 AI와 패션의 핫 이슈입니다. 패션은 정말 AI가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사실은 이런 기술과 관련돼 있죠. 트랜스퍼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요새는 그런 게 뭡니까? 제스처도 바꿔요. 제스처도 바꿔줍니다. 사진 한 장 주시면요, 제스처도 바꿔서 옷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요새는 AI 패션쇼가 있어요. AI로 만든 패션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패션쇼를 통해서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핏 보시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특히 컴퓨터에서 보면. 그래서 이 패션에서 AI의 활용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개인 정보를 다루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딱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같은 상품인데 개인마다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출 이자고요. 네, 건강보험이에요. 결국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월성을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그 두 가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알리바바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미국도 몇 개 회사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장이 제일 크고요, 제일 루크티브, 이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에시컬 AI라는 이슈를 안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에서 서베이를 했더니 규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정부, 근데 웃기는 뭐냐, 정부가 규제한다?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로 우리의 뭐 어떤 경제냐 이런 것들이 뒤처지고 다른 나라로 그 기술이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소매업을 어떻게 보냐면 리테일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테일 미디어, 아까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리테일 미디어는 뭐냐면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광고 수입으로 약 한 300조 정도로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알리바바에 누가 오죠? 아마존에 누가 옵니까?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죠, 그죠? 브랜드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스폰서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광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광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왜? 사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점의 수익이 보면은 알리바바는 정확히 나오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 수익의 60% 정도가 바로 광고 수입이에요. 그리고
월마트의 15%의 이익이 광고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리테일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AI 기술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보고 여러분도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돈 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